자, 이제 상황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상황 설명 드리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시간 보니. 지금부터 이제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잘하고 있나? 우리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잘했다고 해서 이제 K 방역 뭐 한참 올해 내내 이제 K 방역 선진국가 뭐 이런 얘기들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기후위기 대처는 기후위기 선진국가의 반대쪽인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제 민간 이 기후 위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민간 단체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평가를 해보면 뭐 석탄을 얼마나 줄여 나가고 있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를 해보면 61개 나라 중에 58등, 59등 늘 이러거든요. 거의 이제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뭐 저런 점수를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거 보고 놀래서 왜 우리가 기후 악당 국가야 이러면서 억울하다 이러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 억울할 게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점수 매기면 나오는 수치라서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처를 얼마나 안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1990년부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려온 이게 비중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노란 박스 앞쪽에 보면 2010년 전이거든요.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풍력 비중이 대체로 다 5%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만 조금 두드러졌고요. 나머지는 다 5% 미만이어서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 10년 동안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독일은 뭐 거의 3분의 1, 올해 보니까 날씨 좋은 날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영국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도 적어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이 2자리까지는 왔고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10%에 육박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태양광과 풍력만 놓고 보면 4%도 안 되고 뭐 3% 이런 수준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을 약 42%가 석탄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전기 우리 기재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전부 석탄으로 만들어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 대처에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걸 방증하는 자료들이 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온실가스의 발생 요인이 사실상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거 줄이는 작업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데 핵심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세계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들이 기업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화석연료를 안 쓰는 쪽으로 세상이 변하게 될 거다. 기후위기에 대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화석연료 가지고 돈 벌고 기업하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힘들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돈 벌고 이윤 버는 것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건데 그 상징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석유 특히 이제 석유 이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기업이 엑슨모빌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죠? 엑슨모빌은 엑슨모빌보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잘 아시는 게 록펠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만 해도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유 산업에 독점을 해서 지지난 세기죠. 19세기 말에 미국 정유 산업의 약 90%를 독점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 회사를 만들어내서 미국의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준 사람이 이제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경쟁 산업이 안 될 걸 우려해서 미국에서 밤독점법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록펠러가 그 당시에 소유한 기업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기업인데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기업을 34쪽으로 강제 분할합니다.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벌 기업들을 사실상 해체한 거나 마찬가지죠. 34쪽으로 분할해 버리는데 그 34분의 1이 엑슨이라는 회사였고 또 34분의 다른 1은 모빌이라는 회사였습니다. 34쪽으로 쪼갰는데 34분의 1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기업이 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컸겠어요. 어쨌든 그 후에도 이 석유 재벌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그 엑슨하고 모빌이 90년대 말에 다시 합병을 하는 바람에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시가총액으로 가장 큰 기업 그러면 제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엑슨모빌이었어요. 그렇게 큰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화석연료를 안 떼는 분위기로 2010년대가 전개가 되고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엑슨모빌의 주가가 와장창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지난 9월 달에 몇 개월 안 됐어요. 지난 8월인가 8월 9월경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엑슨모빌을 퇴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이죠. 약 100년 넘게 전 세계 기업 가치 중에 최고를 달리던 엑슨모빌이 창피하게 다우존스 시장에서 퇴출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엑슨모빌의 시가총액이 빨간색이고 그 밑에는 넥스트 이어로 에너지라고 여러분 아마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었을 텐데 저도 듣보잡이었어 사실. 근데 이건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회사인데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들을 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과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석연료 시대가 가고 재생에너지 시대가 온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9월인가 10월 기사인데 옮긴 거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화석연료에 의존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국은 지난 7월 14일 날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걸 오래간만에 발표했고요. 그게 이제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큰 덩치 두 개가 하나가 이제 디지털 뉴딜이고 하나가 그린 뉴딜이어서 잠시 제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이 먼저 나왔고 나중에 대통령이 그린 뉴딜도 붙여라 이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아쉽게도 그린 뉴딜은 약간 데코레이션처럼 급하게 급조된 맛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의 되게 중요한 차이점을 일자리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은 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이 추구하는 거는 노동 절감형 이게 스마트 기술, 자율주행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노동 절감형 기술입니다. 노동 절감형 혁신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을 세게 하고 가속화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확률이 늘어날 확률보다 높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에 최근까지도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수납 직원들을 자동화하면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인데 그린 뉴딜은 거꾸로입니다. 그린 뉴딜의 원래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그린 뉴딜의 원래의 정신은 우리는 그냥 혁신 또는 뭐 생산성 이러면 노동 생산성을 흔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줄이는 혁신.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을 투입했을 때 산출물을 2배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똑같은 산출물에 노동을 적게 투입하든지 그런 혁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노동 절감형 혁신이라고 보는데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혁신은 세상에 노동 절감의 혁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른바 자원을 적게 쓰는 혁신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석유 자원이든 뭐 나무가 됐든 그게 광물이 됐든 그런 자원을 더 적게 써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혁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절감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노동이 아니고 자원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노동을 많이 쓰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그린 뉴딜은 자원 절감형 혁신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을 많이 쓰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중심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린 뉴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대목에서 보면 그린 뉴딜은 어떤 이 컨셉으로 볼 수가 있냐면 기존의 현재 우리의 경제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미트리스 쟁일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현대 자본주의는 탄소 위에 세워진 문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되게 쉽지 않은 건데요. 우리 저기 옛날에 환경운동 하면서 오존층 깨진다고 해서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저기 냉장고에 들어가는 프레온가스나 이런 거 없애는 운동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납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고 해서 산업 공정이라든지 생산물의 납을 빼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탄소 빼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다. 탄소를 제거하는 거는 그냥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만든 문명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죠. 정확히 탄소를 지금 우리 문명에서 빼내는 것과 납 빼내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심하게 탄소 의존,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지금 문명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누가 저기 2009년인가 영국에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이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 그래가지고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집이 있고 우리 어떤 집 가정을 상대로 4인 가족 가정을 상대로 이제 그 옆집에다가 집을 다 비우고 그 자전거 발전기 있잖아요. 그걸 한 수십 대를 쫙 깔아놓고 거기에 사이클 선수들을 다 앉힌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엄마가 드라이기 한 번 하면 그 드라이기 전력 생산을 하려고 이제 자전거 돌리는데 그 드라이기 한 번 하면 자전거 10대 뭐 이제 이런 거죠. 테레비 한 번 키면 자전거 5대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온수 틀면 뭐 자전거 또 뭐 10대 뭐 냉장고 뭐 틀면 몇 대 이래서 한 30여 명이 막 엄청나게 했다고 하던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현대인이 하루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 쓰고 화석연료 쓰잖아요. 그거를 그냥 사람의 노동력으로 대체한다고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기 쓰고 에너지 쓰고 이런 에너지를 한 사람이 쓰려면 사람 노동력으로 약 170명의 노동력, 그러니까 노예 기준으로,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 때는 노예가 그 에너지잖아요. 노예를 170명 정도의 노예를 1인당 거느리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집에서 사는데 노예제 시대로 보면 500명 정도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어야 우리의 생활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거를 500명의 인력 노동이 아니고 인력 에너지가 아니고 화석연료가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의 문명이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경제, 사회를 화석연료를 빼는 그 어렵다고 하는 그 빼는 작업으로 변환해 나가는 것 이게 그린 뉴딜이 이 각도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 화석연료를 빼도 우리의 문명이 가능한지 뭐 그건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는 어쨌든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붙이고 밑에다가 사회 안전망 하나를 더 깔았습니다. 이 디지털 뉴딜은 뭐
비대면 산업, 뭐 SOC 디지털화, 뭐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이런 거 이제 잔뜩 붙여놨고 그린 뉴딜은 예, 저거 보시는 것처럼 좀 이따가 저거는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이려면 에너지 특히 전기를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의 목표가 기존의 정부가 발표한 목표에서 한 발도 더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아쉬운 거 답답한 대목인데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